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학 리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요 미분, 도함수, 그다음에 요걸 사용하는 다변수 함수에서의 미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했고, 그다음에 그런 걸 좀 일반화시킨 그레디언트, 용어만 좀 달라진 거죠. 그레디언트, 결국 기울기가 벡터로 나온다는 거,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결국 우리가 그레디언트나 이런 걸 구하는 목적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함이다. 최소값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최소값을 구하는 건지, 언제 필요한 건지, 이걸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그림인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중에서 선형 회귀 분석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좀 초반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나누는 선을 찾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선을 위로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일 때 몇, 2일 때 몇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요거는 우리 나중에 조금 뭐 머신러닝 할 때 조금 나올 텐데, 요걸 저희가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나누는 분류하는 문제를 찾는 거를 우리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거는 어떻게 우리 앞에 수학 시간에 잠깐 배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y = ax 플러스 b 라는 선을 찾으면, 사실 요 수식을 보면 x가 증가할수록 y는 무한히 증가하죠. x가 증가할수록 y는 무한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치를 예측하는 그런 경우에 x가 몇일 때 y가 몇일까? 원래 여기 실제 데이터들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 선 위에 있는 걸 내가 예측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실제 x값이 예를 들어서 1일 때 y값은 뭐 3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측한 값은 뭐 2.8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실제 값이라면 이건 내가 예측값. 이렇게 그런 선을 찾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의 특징은 숫자를 찾는 게임이기 때문에 x가 증가할수록 y도 무한히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1과 0, 뭐에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둬야 돼요. 우리 가둔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봤던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1과 0 사이에. 그래서 y = ax 플러스 b, 얘를 우리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똑같이 y로 쓰지 말고 조금 바꿔서 써볼게요. 그래서 g =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y 분의 1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결국 표현을 하면 g는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집어넣으면 아까는 x를 집어넣으면 y 값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x를 집어넣으면 전체 g 값이 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오는 거죠. 0과 1 사이에. 그래서 그걸 보고 0.5보다 크면 1로 예측하고 0.5보다 작으면 0으로 예측해서 둘 중에 하나를 맞추는, 이렇게 범주형을 맞추는 그런 게임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트릭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조금 이거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의 기본, 우리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이 기본적인 처음의 식은 이런 회귀식입니다. 회귀식. 그래서 이 회귀식이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하면 x를 집어넣으면 y를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점들을 잘 통과하는 선을 하나 찾으면 만약에 내가 모르는 어떤 x가 10이라는 값이 왔을 때 이 선 위에 있는 값이 이렇게 돼서 뭐 20쯤 되겠죠. 네. 그러면 x가 10일 때 y는 20이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프로모션을 3번 하면 매출액은 얼마가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 직선을 찾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모델을 완성하는 거고 이 모델을 완성을 하면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 회귀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선이라는 거는 y = ax 플러스 b 이걸 찾는 거죠. 이걸 찾는다는 거는 a 값과 b 값을 특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런 뜻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 x가 우리가 하나밖에 없지만 사실은 x가 x1, x2, x3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 식이 y는 그냥 여전히 y라고 쓸게요. y라고 쓰고 x1이 하나, x2, 뭐 x3까지만 써볼게요. 셋 이렇게. b는 좀 헷갈리니까 일단 b는 0이라고 생각하고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a 대신에 우리가 w라고 제가 쓸게요. 우리 앞에서도 잠깐 했었는데 w1 더하기 w2 더하기 w3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했습니다. 요 회귀식이고 요거 우리가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w라는 벡터하고 x라는 벡터 뭐 행렬이 될 수도 있고 요거를 내적한 걸로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만 일단 우리가 원리를 보기 위해서 이 식을 그대로 두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을 그대로 두고 이 상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W1과 W2, W3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제가 X1을 집어넣었어요. 일단 하나라고 그림을 그릴 때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에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요 수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y = ax 플러스 b였으니까 x가 3이면 뭔가 2, 3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 있다면 y = 2x 플러스 3이라고 우리가 선을 찾았다고 하면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3이 6, 7, 8, 9 해서 답이 9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값이 9가 되는 거죠. 여기다 3을 집어넣었을 때 예측값이 9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제값이 여기 있었어요. 10. 그 다음에 혹은 조금 다르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실제값이 20이었어요. 20. 그러면 요 경우에 우리가 잘 찾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 경우에 잘 찾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걸 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이 오차가 적을수록 우리가 잘 찾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근데 이 점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고 전체 다에 대해서 결국 요 점과 요 선의 오차, 요 점과 요 선의 오차, 요 점과 요 선의 오차, 요 점과 요 선의 오차 요 오차들의 합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선이 가장 올바른 선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선을 제가 여기다 그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차이가 이렇게 크죠. 지금 이렇게. 이 선보다는 이 선이 더 좋은 선이죠. 왜냐하면 요 데이터 차이가 적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오차의 합이 가장 적게 만드는 이 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오차의 합이 가장 적게 만드는 이 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차의 합을 구할 때 그냥 합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제곱의 합을 구해요. 제곱의 합을 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곱의 합을 저희가 구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제곱을 합의 안 하고 그냥 합을 구하면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상쇄가 돼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물론 절대값을 취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제곱의 합을 구합니다. 왜 제곱의 합을 구하는지는 우리 통계 시간에 조금 더 다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제곱의 합을 구한다. 그러면 요 수식으로 가보면 우리가 제곱의 합을 구한다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값이 만약에 뭐 3,10이었어. 그다음에 4,15였어. 5,20이었어. 이런 값들이 이 쌍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100개의 데이터. 점점점들이 다 요 데이터입니다. 요거를 우리 데이터에다가 한번 넣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y = ax 플러스 b라는 식이죠. 근데 y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좀 우리 예측값이다.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햇을 붙입니다.
y- hat은 ax 플러스 b. 이건 우리가 예측한 값이죠. 그래서 예측한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3을 직접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예측한 값이니까 3a 더하기 b. 이게 우리가 예측한 값이죠. 그리고 실제 값은 10이에요. 그러면 10에서 우리가 예측한 값을 빼보는 거죠. 이걸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값 빼기 예측한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몇 개 있죠? 점의 개수만큼 있죠. 점이 100개라고 하면 이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제곱해서 다 더하겠다는 얘기죠. 우리 이 정도는 지금 할 수 있죠. i =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y의 i, y- hat의 i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y의 hat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요 y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몇 개예요? 이게 100개. 100개를 다 제곱해서 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제곱해서 더하면 결국에 풀어서 다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뭐만 남냐면 나머지는 다 숫자고 a의 제곱이 있을 거예요. b의 제곱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함수를 저희가 코스트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에라 펑션 혹은 코스트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스트 펑션이 a의 제곱과 b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되는 거죠. 이 코스트 펑션.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 그 노테이션으로 써보면 y = w1의 x1 더하기 w2의 x2 더하기 w3의 x3 이렇게 있었고 b는 생략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 집어넣고 보면 결국 코스트 펑션이 어떻게 나오냐면 x들은 어떻게 돼요? x와 y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그 값을 직접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w1의 제곱과 w2의 제곱, w3의 제곱 이런 함수들로 나올 거예요. 우리 앞에서 f의 x, y 이렇게 했듯이 이번에는 f의 코스트 펑션이 f라고 하면 얘는 w1, w2, w3의 함수가 될 거예요. 물론 2차 함수입니다. 요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미분 얘기할 때 나왔던 그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 얘기할 때 이거를 x라고 놓고 이거를 y라고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최소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x로 미분해서 찾습니다. 물론 x가 1, 2, 3 이렇게 됐을 때는 다변수 함수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우리가 xy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할 때는 w 여기가 x 대신에 w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기에 x는 썼으니까. 여기 x는 썼으니까. 그리고 y도 y가 아니라 코스트 펑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여태까지 공부를 할 때 당연히 미분을 공부할 때는 x와 y의 관계, x1, x2, x3 이게 뭐 y의 관계, 그다음에 g의 관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테이션을 썼지만 실제로 머신러닝에서는 이 자리에 w가 들어가는 거예요. w1, w2, w3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 자리에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가 뭐죠? 코스트 펑션. 코스트 펑션의 함수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에라들의 합, 에라들의 제곱의 합. 그것들을 가장 작게 만드는 그 값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들을 가장 작게 만드는 W. 그거를 가장 작게 만드는 W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뭐냐면 W1과 W2, W3가 몇일 때, 이 몇일 때 여기에다가 x1, x2, x3 값을 넣고 우리가 예측한 값과 실제 y 값이 가장 작아질까? 그걸 찾아야 이 좋은 선을 찾는 거죠. 이 좋은 선을 찾기 위해서는 이 텀이 가장 작아야 되고 이 텀을 가장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100개의 점이 있을 때 해보니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100개의 점이 있을 때 해보니 이렇게 실제 요게 y 값이고 요게 우리가 예측한 값 요거를 다 100개를 다 더해서 풀어보니 결국 a의 제곱함수 b의 제곱함수만 남더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w의 함수들만 남더라.
W의 함수.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함수를 그림을 정확히 그리면 이건 W X축 대신에 요거는 Y축 때문에 대신에 C 요런 함수가 있을 때 요 점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요 점. 이 전체 C 값, 우리 에라의 합, 에라의 총합 이거를 가장 작게 만드는 W 값이 뭐니? W 값을 찾는 거죠. 근데 W가 하나가 아니죠. W1, W2, W3 이렇게 여러 개, W100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이 W를 찾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F를 W1으로 먼저 편미분. 이게 0. 그다음에 F를 W2로 편미분. 이게 0. F를 W3로 편미분. 이게 0. 이거 되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연립방정식 풀어서 이거를 만족하는 W들을 찾으면 되죠. W들. 그럼 W들을 찾으면 이 W 대신에 숫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 3, 5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식은 y 이꼴 2x1 더하기 3x2 더하기 5x3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그걸 찾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x1과 x2, x3만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x 값을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오듯이 x1, x2, x3를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오고 우리는 그거를 예측 값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함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거는 그 기울기를 a 값, 우리로 치면 w 값들을 찾는 거고 그 w 값들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x와 y에다가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제곱의 합을 연산을 해보니 w들의 함수로 나올 것이고 그 w들을 우리 앞에서 배운 미분, 그레디언트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w들이 전체값이 최소가 되는 w들을 찾자. w들을 찾으면 결국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거죠.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결국 우리가 이제는 x값들이 들어오면 y값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미분 배우고 그레디언트 막 이런 걸 복잡하게 배운 이유가 결국 요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 w의 함수는 곡선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기 위함이죠. 이 값들을 특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돼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전에 회기식을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쓰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태까지 우리 통계학이나 이럴 때 회기식은 x가 뭐 많아야 두세 개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머신러닝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많아진 거예요. 100개, 1000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예측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10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스트 펑션을 다 만듭니다. 그럼 코스트 펑션은 어떻게 되죠? f의 w1, w2, w1000 이런 코스트 펑션이에요. 다변수 함수인데 개수가 1000개나 되는 다변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f를 w1으로 해서 0이 되는 거, f를 w2로 되는 거, 0이 되는 거, 이거를 1000개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된다기보다 너무 많아요. 개수가. 연립방정식 개수가 너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흔히 말하는 미분지옥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두 개일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어서 됐는데 이게 이렇게 많아져 버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게 원리는 맞지만 이렇게 할 수 없겠는데? 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냐면 경사하강법이라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나옵니다. 경사하강법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생각해냈어요. 왜?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연립방 정식이 너무 많아. 미분할 게 너무 많아. 더군다나 이거는 수치 미분도 아니고 해석적 미분으로 다 편미분해서 구한 다음에 그걸 0이 되는 걸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걸 컴퓨터로 하는 게 좀 우리가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거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이 경사하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경사하강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안 하나? 네,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XW가 하나만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C죠. 그래서 늘 여기가 X였고 Y였는데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아까는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요 점을 찾아서 요때 W,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할게요. 요걸 한 번에 딱 방정식을 풀어서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연립방 정식을 풀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경사하강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아무 점이나 찍어요. 아무 점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찍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 한 20쯤 된다고 할게요. 20을 딱 찍어서 여기서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기울기가 0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연히 여기가 기울기가 0이었다면 다행이죠. 한 번에 찾은 거죠. 그냥 찾은 거예요. 연립방 정식 안 풀고 그냥 찍어서 찾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0일 리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움직여요. 한 발짝 움직여요.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일까 이쪽으로 움직일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쪽.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면 여기서 기울기가 만약에 5였다면 이쪽으로 가면 더 가파라지니까 기울기가 7이 되겠죠. 이쪽으로 가면 조금 완만해지니까 기울기가 뭐 4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감소하는 쪽으로 한 발짝만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딱 기울기를 다시 구해요. 그러면 4가 되겠죠. 그럼 0이 아니네. 한 발짝 더 움직여요. 그럼 3이 되겠죠. 0이 아니네. 한 발짝 더. 언제까지? 요 점을 만날 때까지. 요 점을 만날 때까지 아무 데나 찍어가지고 계속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도 우리가 미분을 사용합니다. 도함수를 써요. 이때 도함수를 쓰는데 정확히 말하면 기울기를 쓰는 거죠. 기울기 값을 쓰는 거죠. 왜 여기서는 이거를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걸 찾는 방법을 썼다면 경사하강법에서는 두 가지 용도로 쓰는데 첫 번째는 최소값인지 확인, 최소값 확인의 용도로 씁니다. 어떻게 쓰죠? 그 기울기가 0이면 최소값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0이면. 0이 아니면 뭔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로 보냐면 그 움직이는 방향의 이정표로 씁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기울기가 줄어드는 쪽으로, 기울기가 감소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찍었다. 내가 처음에 아무데나 찍은 값이 여기였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일로 갈수록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경사하강법은 요거를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 아무데나 찍고 기울기 체크, 0이 아니면 기울기가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여. 급기어는 여기를 찾는 거죠. 얘는 근데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경사하강법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함수가 저렇게 이차 함수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출발했다. 그러면 여기도 기울기가 0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0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했다. 그러면 이렇게 오겠지만 만약에 여기 이런 데도 걸릴 수 있어요. 여기도 기울기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여기도 안 되죠. 여기도 안 돼요. 여기가 최소값인데 이거를 찾아가는 게 우연히 내가 여기서 시작했다면 이 점에서 시작했으면 찾겠지만 이 점에서 시작했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로컬 미니멈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은 완벽한 로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하는 그런 로직들이 많이 나왔어요. 경사하강법은 태생부터 완벽한 로직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울기가 0인 점 자체가
최소값이 아니잖아요. 최소값의 조건일 뿐이지. 그래서 이게 완벽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보완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을 때 로컬 미니멈에 빠지면 이렇게 건너뛰는 방법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걸 저희가 그 학습률이라서 러닝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만큼씩 움직일 거야. 예를 들어서 너무 조금씩 움직이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요거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여기 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까지 찾아가는 과정을 저희가 학습한다 그래요. 이게 학습입니다.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죠? 학습하는 게 뭐라 그랬냐면 패턴을 찾는 거라고 했어요. 패턴.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가서 규칙을 찾은 다음에 그 규칙을 가지고 예측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패턴을 찾는다. 규칙을 찾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 요 X값, 정확히 말하면 W값이죠. W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W값을 아무 데나 찍은 다음에 미분 체크, 0이 아니네, 움직여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얼만큼씩 움직일 것인가? 극단적으로 내가 너무 조금씩 움직인다면 학습하는데 하세월이에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이렇게 점프를 펑펑펑 한다면 요거를 못 참고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넘어갈 가능성. 그래서 이 학습 비율, 학습률이라고 하는데 러닝 레이트 이거를 얼마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즘 좋은 알고리즘들은 이런 것들을 어쩔 때는 많이 가고 어쩔 때는 조금씩 가고 이런 것들이 로직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사강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어떤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완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많이씩 갈까 조금씩 갈까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에 좀 건너뛰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학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학습은 어떤 방법으로 해? 경사강법으로 합니다. 경사강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원래대로라면 코스트 펑션을 구합니다. 코스트 펑션은 W들의 함수죠. W들의 함수입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1000개쯤 쓸게요. 그러면 이 W들의 함수인데 이 전체 값을 최소로 만드는 W들을 찾아야 됩니다. 원래는 미분해서 0이 되게 하면 되는데 연립방정도 너무 많고 수학적 계산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아무데나 찍고 가면서 확인한다. 아무데나 찍고 가면서 확인한다. 그럼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W 하나가 아니죠? W가 1000개쯤 되는 거예요. 1000개.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던 다변수 함수 이걸 생각하면 돼요. 제가 W 2개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W1, W2 이렇게 있어요. 아무 데나 한 점을 찍어요. 그러면 그때 코스트 펑션 이렇게 함수 값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을 찍어서 그때의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기울기를 어떻게 봐요? 따로따로 보죠. W1 쪽 기울기, W2 쪽 기울기를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따로따로 편미분해서 따로따로 봐서 그게 0이 되는 딱 그 점을 찾는 거죠. 그 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울기가 0이 되면 그만, 0이 되면 그만.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이 아니라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쪽으로 한 스텝 밟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죠. 왼쪽 아니면 오른쪽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필요한 거죠. 그레디언트는 뭐라 그랬죠? 기울기가 숫자도 있지만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레디언트의 방향은 뭐냐면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을 때 가장 커질까?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을 때 가장 커질까? 그게 그레디언트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스텝을 전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레디언트, 요 점에서 그레디언트가 구해봤더니 이쪽 방향이 제일 커. 요게 그레디언트 방향이 이쪽이야. 그러면 요게 반대 방향으로 한 스텝. 아니 이쪽이 그레디언트 방향이야. 그럼 요거의 반대 방향으로 한 스텝. 얼만큼씩? 학습률만큼. 0.1이면 0.1, 1이면 1, 10이면 10. 그만큼씩 전진하면서 다시 움직여서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 확인. 0이면 그만. 0이 아니면 그레디언트 방향의 반대로 한 스텝 전진. 한 스텝 전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평면 같은 경우 이렇게 갈팡질팡 다니겠죠. 막 이렇게 갈팡질팡.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떤 지점을 찾을 거예요. 거기가 최소값이 아닐 수도 있지만 최소값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머신러닝의 학습은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저희가 경사하강법이고, 이 경사하강법이 거의 그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런 데서 거의 요즘에는 공통적으로 다 쓰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회기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학습이 진행되겠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회기식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알고리즘에 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수학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주로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회기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아까 제가 대충 그렸던 그림이에요. 자, 이 점들이 다 데이터들입니다. 데이터들. 그리고 이 파란 선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선이에요. 그러면 이 선하고 이 점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요 차이, 세로에 있는 섬들이 있죠. 요 값들을 제곱해서 싹 더한 게 제일 작아지는 파란 선을 찾으면 됩니다. 그 파란 선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 y 해시라고 써 있는 게 우리의 예측값이죠. 그래서 이건 벡터 표현이고요. 그래서 실제값이라는 건 뭐냐면 x를 쭉 넣으면 실제 y 값이 있잖아요. x가 50일 때 y가 얼마 값이 있잖아요. 요 값과 그 다음에 여기다 x를 집어넣으면 우리 예측값이 나오죠. 예측값이 나옵니다. 그 예측값의 차이가 가장 적은 거, 이거를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걸로 보면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배운 거예요. 미분과 도함수를 먼저 배우고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기울기가 숫자뿐만 아니라 방향도 있다, 이런 것도 배웠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여기 얘기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최소값은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각각의 변수별로 편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연립방정식을 구한다. 이게 기본. 그런데 요즘 머신러닝에서는 그게 너무 많아져서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쓰는데, 경사하강법은 일단 아무데나 찍고 거기서부터 미분값이 0인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인지 검사, 아니면 전진, 언제까지? 기울기가 0이 될 때까지. 네, 계속 전진. 물론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멈추는 규칙을 좀 주죠. 몇 번이면 멈춰라 라든가, 아니면 얼만큼 변화가 없으면 멈춰라든가, 다양한 우리가 멈추는 규칙, 스탑 룰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그림을 계속 볼 텐데, 요 비슷한 그림이 어디 또 제가 본 게 있는데, 이거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이 경사하강법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보고 갈게요. 그림을 좀 예쁜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그림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굉장히 많이 볼 건데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라운드 x, 라운드 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EX, 이게 0이 되는 걸 찾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x가 아니라 w죠. y가 아니라 c입니다. 코스트 펑션, 에러 펑션. 왜냐하면 x와 y는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100개, 1000개 존재하기 때문에 숫자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닙니다. 그 100개를 다 넣고 다 합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 y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w를 얘기하는 거다. 이 밑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 미분값,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전진. 여기는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왼쪽으로 전진. 뭐라 그랬죠?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전진하자, 이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fx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x가 아니죠. 우리가 구하는 건 w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걸 표현할 때 다 x로 씁니다. 함수 표현할 때 다 xy로 쓰니까. 그게 코스 펑션이든 무수 펑션이든 다 x로 씁니다.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생각하는 y 이퀄 w1, x1 여기일 때 그 x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코스 펑션에 대한 얘기고 x가 아니라 실제는 w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화된 식입니다. 한 스텝 한 스텝에 전진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N자를 길게 늘려 쓴 걸 저희가 에타, 그리스 문자 에타입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라 그래서 요 숫자를 크게 하면 스텝을 크게 전진하는 거고, 요 스텝이 작으면 작게 전진하는 겁니다. 손실함수, 코스트 펑션, 에라 펑션 뭐 다양한 이름으로 쓰입니다. 근데 뭐 보통 손실함수라고 부르고 코스트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y에서 y 햇을 빼겠다는 거. 제곱해서 싹 다 더하자. 여기서 말하는 n은 뭐의 개수예요? 데이터의 개수. 데이터가 100개면 100, 1000이면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식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것들, 여긴 또 다르게 썼어요. J라고 썼고, 이게 코스트 펑션입니다. 세타 제로, 세타 1이라고 썼어요. 이게 뭐죠? 우리로 치면 W1, W. W를 여긴 또 세타라고 썼죠. 그 책마다 다 다르게 쓰는데 이걸 보면서 얘가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보시면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지금 평면 세타 1, 세타 2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요. 보통 우리는 이 W가 한 10개, 20개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최소값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꾸불꾸불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산 위에서 우리가 산 가장 낮은 점을 찾아가는데 한 번에 못 가고 내가 한 발씩 디디면서 최소한 지금보다 가장 낮은 쪽이 어디야? 지금보다 낮은 쪽이 어디야? 이렇게 한 발씩만 뒤져서 찾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것만 잘 하면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문제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W 하나만 그릴게요. W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아까도 이렇게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있으면 시작을 여기서 하면 이게 말짱 꽝입니다.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도 이게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우리가 사람이 결정해 줘야 되는 어떤 값들이 있어요. 학습을 시킬 때 사람이 결정해 줘야 돼서 집어넣어 줘야 되는 값인데 이걸 저희가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부릅니다. 하이퍼 파라메타는 기계가 찾는 게 아니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타 같은 애들. 러닝 레이트를 0.1로 할래? 아니면 0.5로 할래? 한 발 전진을 얼만큼씩 할래? 얼만큼씩 할래? 방향이 이쪽이냐 이쪽이냐는 우리 알고리즘이 결정을 해주지만 방향을 얼만큼씩 많이 전진할래? 요거는 우리가 사람이 결정해 주는 값입니다. 이런 값이라든가, 그다음에 초기 어디서 시작할래? 여기서 시작할래? 여기서 시작할래? 여기서 시작할래? 이것도 초기 값. 초기 값도 사람이 결정해 줘야 되는 하이퍼 파라메타입니다. 하이퍼 파라메타. 요것도 하이퍼 파라메타. 요것도 하이퍼 파라메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여러 가지가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이 초기 값을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완벽한 로직이면 초기 값이 어디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경사강법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로직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초기 값을 0으로 하면 말짱 꽝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뭐 랜덤하게 우리 정규분포에서 뽑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데, 지금 딥러닝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초기 값을 어떻게 결정할까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시면 이 딥러닝을 학습시킬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초기 값을 뭐 우리가 직접 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해놨죠. 어떤 이런 희라는 사람, 희원이라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초기 값들을 가져다 쓰면 돼요. 초기 값도 그냥 정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정합니다. 가져다 쓰는데 그 데이터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이게 잘 맞고 어쩔 때는 이게 잘 맞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상적으로는 얘가 잘 맞아라는 건 있지만 데이터 분포가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분포이면 이게 중요하지만 데이터 분포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초기값 어디에도 여기를 찾아요, 늘. 어디를 해도.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되고, 초기값 세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사강법을 쓴다면 여기서 걸리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 있어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사하강법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 기본 경사하강법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된 경사하강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선된 경사하강법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우리가 무엇을 쓸지를 결정해 줘야 된다. 이것도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어떤 걸 결정해 줘야 될지 정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잘 결정을 하려면 초기값이라든가 러닝 레이트라든가 경사하강법의 종류를 어떤 걸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결정을 하려면 얘네들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경사하강법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경사하강법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사하강법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지금 저희가 경사하강법의 원리를 배운 거예요. 결국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그냥 API 하나 쓰면 돼요. 프로그래밍으로 돼 있는 함수 써서 데이터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줘야 되는데 그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경사하강법을 어떤 종류를 쓸까? 근데 경사하강법을 종류를 쓰려면 내 데이터의 분포하고 맞는 걸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경사하강법의 종류들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럼 경사하강법의 종류의 특징을 알려고 열어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사하강법의 기본을 알아야 돼요. 저희가 그 경사하강법의 기본을 배운 거고 그 경사하강법의 기본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도 설명드린 거고 미분값,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도 설명드렸고 다변수 함수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를 설명드렸고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벡터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 행렬, 미분, 도함수, 그다음에 다변수 함수의 미분, 그레디언트, 그다음에 최소값 구하기, 경사하강법 이걸 지금 쭉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 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결론적으로 요거를 결정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수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만 어떻게 보면 좀 배우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필요한 것만 딱 꺼내서 저희가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저희가 그 벡터, 행렬, 미분, 도함수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수학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